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63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똑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가자지구 인근 지역에 침입해 주민 수백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인질로 납치하는 등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말하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로마 시대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땅이었고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인 조상들이 살아온 땅입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를 세운다면서 외세의 힘을 입고 들어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지금까지 갖은 핍박을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음으로써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하마스의 생각입니다. 하마스는 이란으로부터 자금과 무기, 훈련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7년 가자 지구를 장악한 뒤에도 이스라엘과 몇 차례 군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며 길이 41km, 폭 10km로 이집트와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약 230만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산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영공과 해안선을 통제하고 누가 어떤 물품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철저히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집트도 이스라엘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자 지구와 자국 경계선을 통과하는 사람을 통제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물자가 부족합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물자는 부족하니 일상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거주민의 80%가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고 매일 식량 원조에 의존하는 거주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마스는 이번에 왜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하게 된 것일까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를 자극해 군사 공격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설, 또 하마스 측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프로파간다적 주요 승리를 거둬 팔레스타인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인기를 얻으려는 목적, 외교적으로 껄끄러웠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는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보다는 이번과 같은 공격으로 범아랍 세계를 하나로 다시 뭉치게 하려는 의도 등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사람이 4,500명 정도 되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 다수의 인질을 잡아간 것으로 미뤄 다만 일부라도 인질 교환을 통해서 주요 임무를 석방시키기 위한 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아무튼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생체기 이상의 아픔을 남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마스 괴멸 작전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세계적으로 막강하다고 여겨졌던 이동식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감시 카메라와 무장 군인이 지키고 있는 철책 여러 곳이 뚫렸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정보전에서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관련한 그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스라엘의 군사 방어력과 정보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이번에 만천하에 까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스라엘은 피해 보복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군이 타격한 가자지구 내 공습지역은 2,45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30만 명을 동원해 곧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가자지구를 초토화시킬 경우 친팔레스타인 이웃 국가인 시리아나 레바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지는 않을 개연성이 높고 그러면 또다시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감정을 억누르며 참는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양측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팔레스타인 난민 처리 문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잔류 문제, 예루살렘 공유와 관련한 합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및 인정 등 어쩌면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대의 명분을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고하게 죽어가는 어린이와 노인 등 일반 시민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민초들은 대의 명분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분쟁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LA시의회 내 유일한 한인인 조니 시의원이 LA시 윤리위원회에 윤리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윤리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미치 잉글랜드 전 시의원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라스베이거스 여행 등을 통해 각종 향응을 받았는데 이를 스스로 공개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이 의원 사무실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제소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시시비비를 가릴 텐데요. 아직은 의혹 단계이니 조니 의원의 결백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유죄로 결론 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바 요양시설 해피홈케어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입주자 살인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이 공개됐는데요. 숨진 박희숙 씨와 모니카 이 씨는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목에는 테이프가 감겨있는 상태로 요양시설 건물 뒤편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시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국계 지안춘 리인데 그는 사건 직후 시설 대표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시설 대표가 9.11에 신고하면서 피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여러 정황상 피의자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피의자에게는 어떤 형량이 내려져 유족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LA 경찰국이 치안 강화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고 못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인력과 장비 부족 탓으로 돌렸다고 하네요.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발생 건수가 높은 흉기 강도 사건은 불법 총기 유통의 극성이어서 그렇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매시 앤드 그랩 같은 조직적인 소매점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인력 감소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현재 경과는 1000명, 민간 지원은 300명 이상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교체가 필요한 낙후한 순찰차와 장비도 많은 실정이라며 커뮤니티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결국은 충분한 재정 지원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은 것이네요. 대장부가 아닌 쫄장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도깨비 263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흐르는 세월이 어디쯤에 있는지 자주 돌아보게 되는데요. 10월에 접어들었나 했는데 벌써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켓에는 석류와 배, 단감, 대추가 쏟아져 나와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주말에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와 산천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서너 시간 드라이브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